허리케인 데스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 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사표를 받아내고 그 자리에 청와대와 정부의 내정자가 임명되도록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가 됐죠. 김은경 전 장관은 정부의 환경정책 실현을 위해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인물을 산하기관 임원에 앉히는 게 불가피했고 이전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전 정부에서도 같은 행위가 있었더라도 명백히 법령에 위반되고 폐해도 매우 심해 타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행이란 이유로 낙하산 인사가 계속돼 왔는데요. 이번 판결로 공공기관의 불법적인 인사 관행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1월 취업자 감소 인원이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98만 2천 명 감소해서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건데요. 지난달 실업자도 처음으로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 이후에 고용 충격이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계속되면서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숙박 음식점업은 36만 7천 명 줄었고 도소매업은 21만 8천 명 감소했습니다. 임금 근로자 가운데 고용 불안정 계층인 임시 일용직이 79만 5천 명 줄어서 전체 취업자 감소 폭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없는 사람에게 코로나19는 더 가혹하다고 하더니 누구나 코로나19로 힘겹지만 일자리마저 잃은 분들은 앞이 막막합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하는 건데요. 위기 속에서 희망을 좀 가질 수 있게 비상한 대책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초등학생 성폭행 피해 부모가 쏘카가 범행을 막을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범행에 쏘카의 공유 차량이 이용된 걸 확인했는데 쏘카 측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아이는 6일 밤 8시에 범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용의자가 쏘카를 이용해서 아이를 데려간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이보다 1시간 반 전인 오후 6시 반에 쏘카에 연락했습니다. 차량 이용자가 누군지 개인정보를 요구했으나 쏘카 측은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쏘카 내부 규정엔 영장 없이 공문만 있어도 경찰에 제공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매뉴얼이 있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무용지물이었던 겁니다. 쏘카 측은 응대한 직원의 실수라면서도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막을 수 있었는데, 기회가 있었는데 못 막았다는 생각에 지금 부모님 심정이 어떨까요? 직원 실수라는 핑계는 진짜 핑계일 뿐이죠. 회사가 직원 교육과 관리를 그만큼 등한시했다는 건데요. 약속한 재발 방지 대책이라도 확실하게 지켜주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이 설 연휴 기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연장하고 고향 방문 자제를 권고했으나 며느리들은 시댁 방문을 놓고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직계 가족이라도 떨어져 지내는 경우엔 5인 이상 모이면 방역 수칙을 어겨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며느리들은 부모님들이 우리보다 뉴스도 더 자주 보고 어린이집 걱정된다고 얘기도 해주신다. 그런데 왜 명절에는 모른 척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시댁에서 먼저 오지 말라고 하지 않는 이상 안 간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고 입을 맞습니다. 온라인 카페에는 5인 이상 모이는 시댁을 방역 수칙 위반으로 대신에 신고해달라는 글도 속속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기사에요, 한 시아버지께서 이런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며느리들에게 이번 설에는 집에도 오지 말고 관광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설날 아침에 집콕 인증샷 보내고 영상 세배하기로 했습니다. 세뱃돈은 미리 폰으로 이체했습니다. 멋진 시아버지시네요. 행복하고 안전한 명절 위해서 부모님들이 먼저 전화해주세요. 얘들아, 이번 설에는 고향 오지 말어라.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하철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육공무원이 경찰에 위법한 증거 수집으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휴대폰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들이 수십 장 발견됐는데 대법원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A씨는 지하철에서 맞은편 남학생을 촬영하다가 지하철 경찰대 현장에서 적발이 된대요. 경찰이 A씨를 임의 동행에 앞선 휴대폰을 뒤져본 결과 남학생의 사진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혐의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사진첩에서 그해 8월쯤 찍힌 지하철 여성 승객들의 하반신 사진이 수십 장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를 증거로 삼아 별건으로 A씨를 재판에 넘겼는데요. 재판부는 새로 인지한 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은 적법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수십 장의 여성 사진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실수를 인정한 만큼 대법원 판결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지만 교육공무원이던 A씨가 자신이 다니던 직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임 처분 무효 소송에서 이기면 다시 교편을 잡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법이 오히려 범죄자를 보호한 꼴이 됐네요. 다시는 절차상의 문제로 실체적 진실을 날리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